지면이 기자가 이제 또 준비했는데요. 매주 시사인의 그 지면을 통해서 독자를 찾아갔던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열전. 이번 637호에는 보이지 않아요? 쉬시나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현희 기자 이번 주 쉬는 건가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제부터 안 쓰나요, 이제? 드디어 뭔가 견제가 들어왔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이 높아져서 안 쓰겠다. 던졌나, 옆에는? 그런 이유로 회사에서 기사를 안 쓰게 해주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당직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허무한 이유로 기사가 실리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걱정돼서 김현희 기자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제가 당직이어서요. 당직 때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 당직이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당직을 저희가 일주일마다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기사를 검수해서 최종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원래 당직 일이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턴가 그 주에 기사를 빼주는 대신 기사 이외에 모든 것을 하는 자리가 돼버려서 기사를 빼주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보통 회사의 당직은, 회사의 어떤 보안과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냐, 대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야, 대기하면서 기사를 안 써? 막 이럴 텐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여기는 당직이 공포겠어요. 당직이 굉장히 빡센, 그러네요. 빡센 네. 직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안 들어가게 된 거고요. 알겠어요. 넘어가는 걸로 하겠어요. 네, 판사 열전은 계속 연재를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지면으로는 나갔는데 시사 인싸에서는 방송을 못하고 넘어간 판사가 있는데요. 김연학 판사라고 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때 그 검찰개혁 특별 방송할 때 시사인싸 그때 이제 방송을 한번 예, 못했는데 정말, 콧대 실렸던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놓치지 놓치고 않아요. 놓치고 가지 않죠. 절대. 네. 그랬습니다. 고 국장이 예. 방송을 너무 좋아해서 예. 4시간 넘게 이 양반 지난주에도 아주 검찰 출이 요만큼 하고 검찰 얘기 이만큼 했어요. 잠깐 했다고 하시는데 하신 얘기는 아니 검찰 출입 이만큼 했어. 속이 너무 시원하네요. 마치 지금도 검찰 출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정말 문화 될 뻔했어요 시사에. 언제나 속이 시원하신 분이네요, 지금. 아 그래요. 그때 못 나갔던 사람이군요. 네, 네. 그때 못하고 넘어가서 사실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판사가 관여했던 일들이 굉장히 주옥 같거든요. 그래서 예, 어찌 보면은 영화 같기도 하고요. 요래서 특별 출연을 하시는군요, 이분이. 네.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네, 건데요. 김연학 판사이고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형사합의 31부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냐면은 올해 5월에 그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최근에 1심 선고가 났는데 그 1년으로 실형을 선고하긴 했는데 그때 사실은 쟁점이 됐던 게 이거를 강간 위조를 그렇죠. 인정하느냐 근데 그거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였거든요. 아, 예. 이분 최근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그럼요. 되는 분이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법 열전에서 저희가 연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들이 계속 재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일상적으로. 이분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총괄 심의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이 시기에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 법관으로 임명돼서 이제 작년 2018년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판사 경력 18년 차 되는 판사입니다. 네. 인사총괄 심의관이라면 이제 인사 관련한 업무를 이제 담당했을 것 같은데 법원 내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이제 불거지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제 사법농단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쪽발하는 어떤 트리거가 그렇죠. 됐죠. 그럼 이제 김연학 판사가 맡았던 일도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좀 관련이 있겠어요. 인사와 연관이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법원에서는 매년 무리야기 법관이라는 일종의 명단을 취합하는데요. 무리 야기 법관. 무리를 야기한 법관. 예. 그러니까 본래는 진짜로 무리를 야기했던 법관, 성희롱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비위를 일으킨 법관들이 이제 걸리는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기 인사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매년 법원에서 인사를 하니까 거기에 참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사 고과 같은 거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 와서는 이게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판사, 대법원 입장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까지 이 무리하기 법관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해요. 요 당시 여기 올라간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분으로 봐야 그러게요. 굉장히 소신 있는 네. 분들이었겠는데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렇게 네. 뭐 물론 문제가 일으킨 분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일부 맞아요. 어떤 분들은 예. 진짜 이게 재밌어 이 네. 판사열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리하기 법관에 포함을 시켜서 네. 사무분담이나 뭐 근무평정 이런 거에 불이익을 주는 건데 이 무리하기 법관을 분류하고 인사조치를 어떻게 하자 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써서 네. 이제 그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고한 곳이 바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고요. 네. 김연학 판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인사총괄실에서 총괄심의관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급 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정말로 있었다라는 거네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3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했었는데요. 2017년 3월에 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네. 2017년, 2018년까지 자체 조사를 했었는데 그런데 법원 내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뭐 국제인권법 역구회라든지 아니면은 인사모라든지 이렇게 좀 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들이 소속된 그런 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네. 또 시사인의 글을 기고했던 차성환 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분이 뭐 별다른 내용을 기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들을 해주는 글을 기고를 했었거든요. 시사인이 문제였네. 저희가 무리를 야기했네요. 시사인이 무리를 야기했어요. 무리하게 배치해요. 무리한 배제네. 근데 그게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던 상고 법원이랑은 좀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근데 이 차성환 판사가 주고받은 메일까지 사찰한 그런 문건들이 이미 법원 자체 조사에서 나왔거든요. 끔찍하네요. 그럼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건 없다라면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실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이 되면서 바로 이 무리하기 법관 보고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에서 6년간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난 그렇군요. 거죠. 이 판사 블랙리스트 내용을 이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위 이제 그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뭐 여기 다 앉아있네요. 뭐. 이런 분들, 이제 이런 판사들이 이제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오르면서 인사총괄실에 밝힌 어떤 이유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 리스트에 예. 올리면서. 네네네. 그렇게 이유가 있어야지 예. 뭐 올릴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된 이유가 있는데 음. 그 김연학 판사가 이제 인사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과 2016년에 작성된 무리야기 법관을 살펴보면요. 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던 김아무개 판사가 있는데요. 이 김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에 좀 비판적이고 또 개선점이 있다고 여겼나 봐요. 네. 그래서 2014년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 집단행동을 시도했다. 라고 평가하면서 2015년 무리야기 법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홍아무개 판사라고 온라인 판사 익명 카페인 이판사판 야단법석의 운영자인데요. 이 홍 판사도 무리야기 법관으로 분류가 됐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에서 판사 카페가 익명으로 운영되는 거를 굉장히 껄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를 폐쇄시키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게 하려고 좀 여러 가지 작전을 짜게 되고 또 운영자를 회유하기까지 하는데 홍 판사가 이거를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자 진실로 사법부의 신뢰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 무리야기 법관에 홍 판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이에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이분이 이제 스페셜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게 정말 무슨 이야기 같아요. 무리야기. 그러니까 이 판사가 무슨 아까 거기도 그렇고 야단법석 그렇고 이게 뭔가 무슨 옛날 옛적에 야 이런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다, 막 이런 그게 것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게 워딩들이. 도대체 이게 실화냐,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이게 이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김연학 판사가 동료 판사의 인사정보를 조작해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의료 소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제 제가 이분을 놓치고 가면은 왜 안타까웠는지 더더욱 아실 것 같은데. 이분 진짜 여태까지 이게 나온 이제 분이 진짜군요. 제일 특별하신 분 같아요, 또. 그래서 그 피해자는 김동진 판사인데요.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2014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1심 선고가 나는데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아요. 그거를 두고 이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렇죠. 김동진 판사는 당시 법원 내에서 이 판결을 비판하면서 이게 지록임합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사실은 화제가 됐던 판사거든요. 네. 그 바람에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는 그야말로 찍힌 판사가 된 거죠. 그래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은 김연학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 김동진 판사를 무리하게 법관에 올리기 위해서 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인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정신과 의사한테 네. 몰래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김동진 판사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은 거예요. 와, 진짜 영화 같은 욕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오늘 진짜 보라기 어떻게 하네, 이분 진짜.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기사가 많이 됐어요. 기사가.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 진짜. 어쨌든 수사 결과도 그렇고 기사화도 여러 번 됐고 그런 사실이 있고 아니 보통은 여태까지는 뭐 약간 스파이 짓을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뭐 선을 좀 문서를 넘었다. 약간 바꾼 이런 정도인데 이분은 인간 하나를 뭐 완전히 세상에. 무슨 그렇죠. 문제적 인물로 만들어버리네요. 근데 이렇게 이분한테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기 위해서 뭐 몰래 감정을 의뢰한 것도 황당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말을 지어냅니다. 그 김동진 판사가 과거에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고 의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김동진 판사는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낸 사실로 의료 소견을 받고 이 소견이 김동진 판사의 인사평정에 실제로 반영이 되고요. 그 결과 김동진 판사는 조울증이 있다는 이유로 2015년 이 무리하게 법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황당하네요, 진짜.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제기를 의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김연학 판사는 어떻게 징계를 받았나요? 2018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기는 했는데요. 네. 그 품위 손상의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불문 처분을 받았어요. 예. 근데 저도 불문이라는 징계 유형은 처음 봐서 찾아보니까 이게 견책보다도 낮은 수준. 그러니까 뭐 불문에 붙인다, 묻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 와. 야, 오늘 다룬 이 김연학 판사 지금 이제 계속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요. 전 이 지점도 굉장히 황당해요. 이게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아직도 현직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게 그것도 이제 굵직한 재판들을 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신림동 사건도 그렇고 사실 이 형사합의부가 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맡는 그런 재판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건들도 계속 많이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보니까요. MB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제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선고가 났을 때 이 직권남용이라는 법리가 사법농단에도 중요하게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의식한 판결이 아니냐라는 말도 많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 법원 형사합의 31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 김연학 부장판사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김연학 판사 기억하겠어. 진짜 무리하게 지냈어요. 무리하기 판사네 오늘.
갑자기 새로운 삭제되는 거 아니겠죠? 새로운 무리하게 이야기를 시사인싸로. 하네요. 노란 딱지 넣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하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기. 네.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인 이번에 실린 기사 함께 다뤄봤고요. 또 특별하게 김연아 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시사인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정기 구독,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